QLD와 TQQQ를 보는 순간부터 인생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기회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사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자산의 격차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QLD나 TQQQ를 무섭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뇌에서 경고등을 켜기 때문입니다. 폭락하면 끝장이라는 상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기서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폭락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가격 할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트를 봐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포로 멈추고 부자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부자는 무엇을 믿는가? 첫째, 돈의 가치는 고정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현금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현금은 천천히 녹는 얼음이라고 믿습니다. 통장에 쌓인 숫자가 그대로라도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믿지 않고 자산을 믿습니다. 더 정확히는 생산하는 자산을 믿습니다. 누가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믿습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바로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상품이 아닙니다.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성장에 더 크게 노출되는 도구입니다. 부자는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잘못 쓰면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남는 돈을 모으면 얼마나 걸릴까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평생 불가능하다. 그러면 마음이 꺾입니다. 그리고 그 꺾인 마음이 소비로 바뀝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오늘의 위로, 내일은 모르겠다. 그렇게 됩니다. 반면 부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돈, 내가 투자로 키울 수 있는 돈, 내가 시간을 이용해 불릴 수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QLD와 TQQQ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가격이 비싸 보이면 끝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믿습니다. 떨어지면 다시는 못 올라온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어떤 지수가 추종되는지,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최대 낙폭이 어느 정도였는지, 내가 그 낙폭을 견딜 수 있는 포지션 크기인지, 매수는 어떤 규칙으로 할지, 매도는 어떤 규칙으로 할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 납니다. 겁이 덜 나니까 오래 버팁니다. 오래 버티니까 복리가 붙습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QLD와 TQQQ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규칙이 없어서입니다. 규칙이 없으니 상승장에서는 취해서 과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로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배 아파서 추격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손절합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시장이 당신을 털어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털어먹습니다. 부자는 정부도 믿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국 기대합니다. 누가 해결해주겠지, 복지가 늘겠지, 집값을 잡아주겠지, 내 월급이 오르겠지. 그 기대가 행동을 늦춥니다. 반면 부자는 기대를 버립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통화가 늘어날수록 현금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달러 자산, 글로벌 주식, 생산 자산을 담습니다. QLD와 TQQQ 같은 상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위험합니다. 특히 TQQQ는 변동성이 큽니다.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고 해도 중간 과정은 사람을 갈아넣습니다. 수십 % 하락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이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위험을 숫자로 받아들이고 그 숫자에 맞춰 행동을 설계합니다. 설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한 번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둘째, 매수 타이밍을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리밸런싱이라는 브레이크를 장착합니다. 넷째, 현금은 자산이 아니라 탄약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 안에서만 레버리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TQQQ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미 위험합니다. 한방 마인드는 한 방으로 박살납니다. 부자는 한 방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을 믿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넣는 반복, 기준 가격대에서만 추가 매수하는 반복, 비중이 과해지면 줄이는 반복. 이 반복이 결국 운을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QLD나 TQQQ를 할 때 차트의 단기 움직임에 내 영혼을 걸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하나 정합니다.
대표적으로는 QQQ 같은 기준 자산의 추세를 봅니다. 추세가 좋을 때는 천천히 모읍니다. 추세가 꺾이고 공포가 커질 때는 더 천천히 더 길게 분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수 전에 매도 규칙부터 정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확정하고 그 일부를 다시 방어 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겨서 다음 하락에 대비합니다. 이게 있어야 레버리지가 도구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레버리지는 폭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금을 믿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내려갑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가난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부자는 이 구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움직임의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을 생산 자산으로 바꾸는 것,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QLD와 TQQQ는 그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규칙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변동성을 믿습니다. 변동성은 나쁜 게 아니라 가격이 흔들릴수록 싸게 살 기회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변동성을 저주합니다. 흔들리는 걸 보면 내 선택이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절이 복리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나 QLD와 TQQQ를 하면 부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나는 안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짧게는 도박이 됩니다. 둘째, 계좌가 흔들려도 일상과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셋째, 하락을 당해도 추가 매수할 여력 혹은 최소한 버틸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줄이고 다시 준비하는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보다 당신의 돈과 자존심을 먼저 태울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시간 지나면 가치가 깎인다면서요.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구조적으로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장기 우상향만 믿고 올인하면 하락 구간에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여기서 핵심을 봅니다. 그래서 올인이 아니라 비중과 리밸런싱으로 접근합니다. 장기 적립과 구간별 대응을 결합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면 그냥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부자는 안 되는 게임은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안 되는 게임을 운으로 이기려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LD가 낫나요? TQQQ가 낫나요? 이 질문의 답은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규칙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감당 가능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하락이 왔을 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같은 상품도 어떤 사람에겐 기회이고 어떤 사람에겐 파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늦었다는 말은 사실 대부분 핑계가 됩니다. 진짜 늦는 사람은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고도 지속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QLD와 TQQQ는 특히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중요한 게 지속 시스템입니다. 자동 매수, 분할 매수, 최대 비중 제한, 수익 구간에서 일부 익절, 현금 비축, 이 5가지만 있어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경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당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겁이 많다면 더 겁이 많아지게 만들고 당신이 욕심이 많다면 더 욕심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는 성격으로 투자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투자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시스템이 대신 눌러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스템이 없어서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버튼을 누릅니다. 그 버튼이 대부분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부자는 현금을 믿지 않습니다. 시간을 믿습니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규칙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산 자산을 믿습니다. QLD와 TQQQ는 그 믿음의 시험지입니다. 당신이 이걸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 상태에서 규칙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QLD나 TQQQ를 살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당신의 규칙을 먼저 종이에 적으십시오. 얼마를 살지, 언제 살지, 어디까지 떨어지면 추가할지, 비중이 어디까지 커지면 줄일지, 수익이 나면 얼마나 줄일지, 줄인 돈은 어디에 둘지, 이게 적히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잡으면 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이게 적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믿는 것들을 이제는 당신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QLD와 TQQQ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강요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꿉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돈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